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글벳, 조류독감 관련주죠. 철새와 관련해서, 기온과 관련해서, 시장과 관련해서, 이글벳에 대한 그런 정리를, 이 테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조류독감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고가 돌파까지 이루어졌는데, 고가 돌파가 이렇게 이전 고가들을 다 넘어서면서 결국에는 신고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고 나서 유지도 될 만했고 유지도 될 법했는데 이걸 다 깨고 내렸어요. 물론 여기서의 하락은 시장 영향이 컸죠. 하지만 결국엔 내려왔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이 앞구간에서 설정을 했던 이런 지지 라인들, 지지 받다가 여기서 지지 받다가 결국 시장 때문에 깨지고 여기서도 다시 저항으로 바뀌어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이런 지지저항 라인은 괜찮게 들어맞고 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자리를 보니 그래서 결국엔 다 맺고 요 라인까지 왔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돌파하기 전에 요런 라인들을 돌파하기 전에 계속 저항을 받던 라인들입니다. 저항이 이제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얼추 여기서 다시 쉬어가긴 해요. 물론 시장이 연속성 있게 급락을 하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필두로 이렇게 달리고 있죠. 제가 이글벳이라는 이런 동물성 또 질병 테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더 주목을 받기도 하고 테마가 또 언제 조류독감이 어떻게 언제 퍼질지 모르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도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은 다 반영을 했을 때 약간 애매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이탈을 해버려서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녹화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보고 올까요? 철새 157만 마리의 조류독감 비상 아직까지 17일이고요.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비상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22일에도 이 폐사체가 여기서 보시면은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국에서는 이번엔 조류독감이 사람 감염이 발생했다. 물론 사람 감염에 대해서 그렇게 조류독감이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크게 퍼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사망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 감염으로 인해서 시장에 악재가 되고 이글벳 같은 애들이 코로나 초기처럼 급등을 하고 이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 호재로는 반영이 되죠. 급등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난 13번째 감염 이후로는 사실 농장들에서 가축류를 키우는 그런 곳들에서의 그런 단체로 감염이 있어서 처분을 한 그런 기사는 없죠. 우리가 방금 앞단에 그럼 봤던 이런 내용들도 이것도 폐사체잖아요. 도로에 죽어 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슈 자체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끝났다고 볼 거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비상체제가 유지가 되고 약간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농장들에서 5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살처분을 한 이런 소식이 신규로 막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 그게 이제 일단 이슈가 부족한 거죠. 상승 모멘텀에 대한 이슈가. 그리고 지수가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지만 코스피는 삼성전자 때문에 또 오늘 고가 돌파 해버렸어요. 사실상 요 이틀 이번 주에 좀 또 소형주가 더 쉬어갔으니까 코스닥으로 오면 요런 거 요 정도 조정?
지금 삼성전자만 본다면 사실상 이것도 갑니다. 아직은 연말 좀 휴장도 있고 해서 우리가 뭐 확실하게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애초에는 원래 한 1분기쯤까지는 좀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오기도 했고요. 그거는 일단 부양책 타결이 되면서 뭐 꺾이고 뭐 이런 문제들, 뭐 지금 이글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까지는 얘기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 좀 패스를 하겠지만, 무튼 그러니까 지수도 일단 아직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살처분 이슈도 없고 확진 이슈가 계속 막 퍼지지도 않고, 더군다나 차트가 깨졌다는 거. 이게 단기적으로 차트가 이렇게 깨져서 저가에 내려온 것 같아서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물론 지지로 바뀌어서 이게 이제 이번에 형성되는 저가 라인이 돼서 여기서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이 그냥 살짝 나오든, 아니면 이슈 또 나와서 그냥 한번 쏘든, 그런 상승이 나올 수는 있는데, 요 산을 하나 만들었죠. 여기에 매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막 어마무시하게 터졌던 시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신고가기 때문에 요 자리들은 물량이 결국 여기 있는 게 다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악성 매물이 막 두텁고 그래서 올라가기가 버겁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세력이다, 내가 수급이다, 내가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불명확한 이슈를 가진 종목, 그리고 시장이 달릴 때 굳이 수급이 여기, 뭐 대형주 소형주랑 비교를 해도 뭐 LG전자 같은 애가 시총이 뭐 15조 16조인데 상한가에 가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대형주에 그렇게 수급이 더 많이, 얘가 이제 승리. 안 그래도 대형주에 수급이 몰리고 자금이 이쪽으로 가는데 소형주는 더디죠. 근데 또 테마로 봐서도 반도체, 2차전지, 뭐 신재생, 5G 뭐 주도하는 섹터도 아니에요. 근데 굳이 얘 자금을 투입을 해서 앞단에 이미 한번 하고 끝난 이 차트를 여기 사람들 구조하러 돈을 써서 이거 올리겠느냐, 단기간에. 물론 조류독감 이슈가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퍼져서 집단 감염이 막 시작되면은, 아니면 뭐 중국에서 저 조류독감으로 사망자가 나온다든지, 사람들이 막 갑자기 걸리기 시작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대로 그냥 평이하게 간다면, 비상체제 하면서 뭐 도로에서 발견된 정도 수준? 차트는 깨지고 수급은 안 오고 매수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물론 내가 시간 투자를 조금 해서 이런 지지를 보고 깨지 않는다고 확인을 조금 하다가 안 깼을 때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좀 확인을 하다가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글벳은 제가 예전에 추천을 할 때부터 그렇지만 계속 실적을 꾸준히 내는 기업이고요. 이렇게 올해도 27억이 영업이익이 최고였는데 이미 지금 24억이네요. 3분기까지. 적자 아니고 3억만 내도 최고 실적은 또 냅니다. 뭐 이렇게 큰 실적으로 성장주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에요. 이 산을 만들고 다시 이 큰 추세만 유지가 된다면 이후에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또는 한번 이렇게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게 큰 추세 안에서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조류독감 테마에 엄청난 큰 기대를 해서 저가다, 무조건 매수로 보기에는 테마나, 그러니까 이슈나, 아니면 뭐 시장 자체의 그런 상황이나 자금이 가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되게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글벳이라는 종목을 추천도 아니면 뭐 그러니까 매수도 매도도 아닙니다. 이슈를 조금 정리를 해본 거고, 그만큼 불확실한 이슈죠. 불확실한 이슈에서 불확실한 이슈니까 갑자기 이 호재가 될 이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급반등하는 거 뭐 못할 건 없지만, 근데 이슈가 안 나온다고 가정했을 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런 내용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상황이었죠. 돈이 이쪽으로 몰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만든 상태에서 굳이 급하게 이거 탈출시켜줄 구조대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글벳 같은 경우는 일단 조류독감 이슈 자체가 끝난 건, 완전히 종료가 된 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주시는 합니다. 천천히 지켜는 봐볼 거예요. 가끔 한 번씩 확인을 체크를 해주면서. 근데 저도 뭐 그냥 자리 자체가 해볼만 한데 라고 해서 매수를 권장하고 싶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또 뭐 이게 언제 또 어디서 확진이 나와서 뭐 살처분을 대거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동물이 질병 걸리는 거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요?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전문가도 쉽지 않을 텐데 어디서 갑자기 누가 어느 농장에서 감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나마 전문가가 뭐 예상 철새들의 뭐 경로나 뭐 거주 그 지역이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비상체제 하면서 뭐 이렇게 하겠죠. 각 도시별로 그런 거 하잖아요. 방역에 힘쓴다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 증시를 보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슈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만 보고, 이 종목을 봤을 때 돈이 이슈가 없으면 올 필요가 없으니, 내가 너무 살 종목이 없고 그냥 난 얘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뭐 나오면은 추세 유지되는 거 깔아놓고, 만약에 추세 이탈했을 때 매도 손절로 잡고 그럼 진입하겠다, 뭐 그거는 말리지 않아요. 근데 재미는 없을 거라는 거,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게만 정리를 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영상 업로드하는 이유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 이 상승분을 뱉고 내려온 상태라 이슈가 나오면 또 튈 수 있는 자리긴 하니까 영상을 녹화를 한 거고, 혹여나 또 의심 가는, 여기서 지지가 너무나 잘 돼서 단기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다, 또는 이 기술적 반등에 속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영상은 이후에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에는 이슈가 나와서 뭐 변동성이 생기고 거래량이 좀 생기고 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글벳이라는 종목은 보류하고 큰 추세가 유지되는지 정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후에 뭐 다시 또 매매를 해볼 수 있으면 해보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글벳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